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엇갈린 지표로 인해서 방향성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나 또 혼조세인가 했었지만 이분의 발언 때문에 일찍 오를 수가 있었는데요. 나스닥은 이제 이틀 연속이나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9월 양적 완화 축소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투심을 좋게 만들어줬는데요. 어떤 이유를 들었을까요? 뉴욕 증시 마감과 엇갈린 지표들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완화로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2 내지 0.3% 오르며 사흘 만에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0.4%가량 오르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표 호조로 인해 올랐는데요. 유럽 대표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가 5월 말 이후 2달 반 만에 최고로 높은 종가에 끝났습니다. 독일의 8월 투자자 신뢰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좋은 기록을 나타냈으며 영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예상치 부합, 무엇보다 유로존 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인 것도 증시 랠리에 힘이 됐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고르지 못한 경제 지표가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9월의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밝히기에는 충분한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0.3% 증가는 밑돌았지만 넉 달째 증가세만은 이어갔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휘발유 등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0.5% 증가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7월 수입 물가도 전월 대비 0.2% 올라 역시 시장 예상치인 0.8% 상승보단 낮았지만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6월 미국의 기업 재고는 전월과 동일하게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뭔가 반등하긴 했지만 강한 반등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오늘 밤 유럽의 2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유럽 쪽은 그 밖에 다른 지표들이 연일 좋게 나오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LED 쪽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솔테크닉스도 시초가 대비 3% 이상 수익이 났더라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AS 들어볼게요. 네, 한솔테크닉스 어제 기관도 매수도 들어왔고 4일 연속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기 실적 호전 기대감도 있었고 LED 웨이퍼 제조업체인 크리스탈 오늘 흡수 합병하면서 LED 웨이퍼 사업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역시 LED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3분기부터 신규 사업 실적 본격화를 말씀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LED 부분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저는 조정 밸류에이션도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 대비해서 현주가 PER 8배 수준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마이트를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는 중장기적으로도 보유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일단 목표가 22,000원까지 최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공략 종목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플러스컴을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그날 상한가까지 갔던 그 종목 맞죠? 네, 맞습니다. 플렉스컴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연성 인쇄를 기판 제품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삼성 계열 시장 점유율과 LG 계열에 대해서 영업용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스마트 기기와 태블릿 PC의 수요약들로 인해서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서 생산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LCD와 LED TV, 의료용 기기, 이런 방산 장비 등의 제품 다각화를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요. 2분기 투자 포인트로서는 첫 번째 역시 2분기 실적 호전, 굉장히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최근에 단기 모멘텀 부재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플렉스컴의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요인이 일단은
주요 고객사의 특정 상품,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좀 잘 팔린 그런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좋지 않은 실적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예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서프라이즈가 최근 주가 하락에 좀 멈춤 현상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저평가 메리트인데 올해 3분기 실적은 그다지 2분기보다는 크게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6% 정도 감소한 71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2분기 서프라이즈 이후에도 주가 탄력이 세지 못한 그런 원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인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 수준이 많이 좀 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은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 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보다는 4분기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삼성전자 태블릿 PC, 갤럭시 탭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올해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도 PER 내년도 2014년 대비해서 13배 수준이고 2014년 대비 전체적으로 평균 PER이 13배를 적용받았었는데 뭐 PER 8배 수준과 6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저평가가 있어서 오늘 주가 공략주로 플렉스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렉스컴이 이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로 한번 상한가를 갔다가 그 이후로는 약간은 조금 매물이 나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가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하에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훈 부장님의 오늘 시초가 공략해보자. 이 종목은 플렉스컴이었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14일 수요일 우리장 시작됐습니다. 전일 놀랍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7월달 소외받았던 IT주들이 아주 강한 반격에 나서면서 또 외국인들의 6거래일 만에 매수해주면서 기관과의 쌍끌이 매수가 형성되자 코스피는 1900 아니 1910선까지 회복을 했더랬죠. 어제 기관의 약간 매물 압박이 코스닥 쪽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또 어렵사리 553만큼은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밤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올 모습이고 예상치도 괜찮지만 우리는 내일 광복절로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자, 출발했는데요. 출발 상황 더 상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코스피 약간 빠지면서 출발하는 것 같네요. 네, 그 소폭의 그 내림사로 그 장이 시작되고 있죠. 현재 1포인트 하락한 1911포인트로서 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뭐 61선을 그 돌파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안정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일과는 다르게 금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장 초반부터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약세에서 잠시 전에 강세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129만 원대 전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파업이 가결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금일은 잠시 소폭의 내림세로서 약보합권에서 장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뭐 현대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혼조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적인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전일에 이어 금일도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약 2% 가까운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SK텔레콤, LG전자, S-오일 등 업종별 다양한 그런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상당히 뭐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 그 흐름을 보더라도 현재 국면에 있어서 고른 그러한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 상승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4%대 급반등하고서 오늘 추가 상승, 무엇보다 SK하이닉스가 오늘 3만 원을 보여주지 않을까 또 기대를 모으는 아침입니다. 잠시 후에 이 두 종목과 자동차 쪽 오늘 리콜 소식, 파업 소식이 있는데 짚어드리겠습니다. 니케이는요 0.5% 정도 강보합에서 출발합니다. 니케이도 어제 대단했었죠. 어제 우리 증시에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가 있었지만 니케이도 어제 법인세 인하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2.5%대 랠리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빠지지 않고 추가 상승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어렵사리 550선을 지킨 그러나 서울반도체 대장주가 큰 주목을 받았던 코스닥의 출발 상황과 서울반도체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보신다면 코스닥 시장 상당히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가 상승한 553.89포인트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어쨌든 550포인트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틀 연속 지지가 되면서 어저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갭상승 동반시켜가지고 일단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은 어저께 제가 코스피 시장이 1900포인트를 회복시키면서 마감하냐, 양봉이 나오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5일선을 갭상승해서 안착한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해가지고 한 555포인트, 조금 욕심이 있다라면 557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보일 수 있는지, 지금 이제 554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한 2에서 3포인트 정도 더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금 한 560포인트 이상으로 가기 위한 변곡 그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전환할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좀 보여주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은 셀트레인이 한 4%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3%대 강세를 띠고 있고요. 기타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SFE 등도 상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약간 내수주 성격이 있는 CJ 홈쇼핑, GS 홈쇼핑, SK브로드밴드, 다음 태용 같은 종목군들은 좀 약세를 좀 띠면서 혼조세를 띠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적으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은 좀 강세를 띠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수급을 보신다면 외국인이 한 100억이 넘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일단 그런 이유가 이제 기간에 200억 넘는 외국인 매수의 2배가 되는 매도가 나오는 바람에 상승을 강하게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간도 지금 장 초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오늘 외국인이 한 100억 이상만 매수를 좀 해준다라면은 코스닥 시장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치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급락해 있었던 게임비리 오늘 추가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IR을 또 마감 이후에 했었죠. 오후장에선 또 잠정 실적을 공개했었는데 서울반도체가 오늘 추가로 3%대 더 오르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법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외환시장으로 나가보려고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DF 분위기 보니까 오늘 1120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얼마에 개장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만 60전이 상승한 1118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19원 4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업체 내고로 인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만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0.5% 상승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고요. 미국 경제 성장세가 탄력을 받으면서 미 연준의 9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커진 점이 달러와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가운데 고용 지표 다음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었고요. 소매 판매의 긍정적인 모습을 예상한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서 달러와의 반등세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의 흐름 가운데 눈에 띄는 동향은 달러 엔의 약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8일 95.79엔까지 하락한 이후에 어느덧 98엔대까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는 달러 엔의 3대 변수가 모두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점이 니케이 지수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매수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엔화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에 달러엔의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원 역시 동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내고 때문에 환율의 상단이 제한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의 달러원 차트의 모양을 보면 쌍바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일간의 반등이 향후 추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수까지 상승할 경우에 달러 강세 명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120원대 진입 여부가 주목됩니다. GDP 성장률이 예상을 조금 웃돌면서 7분기 만에 성장할 경우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조금은 그 강세가 좀 주춤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유럽 지표 호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양적 완화 축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승세가 제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 달러화 강세가 자연스럽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환시장 동향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고수들의 작전 타임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배팅 해도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확실하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었죠. 삼성전자 풀배팅 구간이라고 좀 이틀 동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4.5%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쌍바닥에서의 하방 경직을 다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1900선 돌파를 기대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적중하면서 레파토리대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죠. 삼전 이외에도 기타 다른 대형주들도 상당히 좀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하루였고요. 다우지수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각각 1870포인트, 15300포인트는 무조건 지켜줘야 하는 라인에서의 반등 흐름 다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장을 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의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도 따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월요일부터 좀 강조를 드렸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5만 주 이상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1900선 돌파 가능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할 게 이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반등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삼전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동반 하락을 한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풀배팅 가능한 시점이 왔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쌍바닥 구간에서의 십자형 도치 흐름 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건 바로 이 쌍바닥 구간인데, 지난 저점이 120만 9천원, 이번 저점이 121만 3천원인데, 전 저점보다 저점을 높인 구간에서 십자형 양봉 도치가 나오는 흐름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풀배팅을 준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장대 양봉으로 상승이 나와준 모습.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냐면, 자, 단기 저항권이 135만원대입니다. 왜 135만원권이냐면, 지난번 저점에서 상승시키고 만들어놓은 저항이 이 135만원권인데, 다시 하락을 하고 재차 반등을 했지만 135만원권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133만원에서 다시 하락, 그리고 126만원에서 다시 상승 시도했지만 132만원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135만 원 근방까지만 열어두고 보시고요. 135만 원이면 앞으로도 한 4~5%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줘야 하는 구간이고, 기술적으로도 코스피가 1940포인트가 지난 200일선에 부딪혔던 구간이기 때문에 삼전이 135만 원을 돌파하면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을 해준다면 200일선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관 외국인들보다 빨리 매도한다고 강조를 드렸었고,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드린 게 뭡니까? 다음이죠. 다음 이제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늦게 털고 있어요. 이번에도 삼성전자 똑같은 패턴으로 외국인들보다 빨리 터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삼성전자 저도 풀베팅 들어갔습니다. 현재 4% 정도 수익 중이니까 저를 신뢰하셔서 그제나 어제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매일매일 리딩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처럼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어제처럼 밀릴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기관 매도 체크 반드시 해보도록 하시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지수보다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현재 삼성전자하고 하이셀, 비추로 테크 정도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이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제 추천드리고 마이너스부터 2% 상승, 어제 마이너스 6%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5일선을 지지받는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은 한 번 더 눌러준다면 강매수 사인을 좀 드릴 예정인데, 재료는 플렉서블, 재차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강매수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추로테크, 이 종목은 어제 추천드리고 한 2%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당 마이너스 1% 정도 밀리는 모습, 오늘은 한 조합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재료는 다목적 실용 위성 발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22일경에 발사 예정인데, 일단 다음 주에 재료는 소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보는 관점에서 좀 보정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은 손절가를 4,250원으로 좀 드렸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도록 되겠고요. 위로는 한 5,000원까지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수 재차 하락 후에 반등할 때 기다리면서 주식을 쓸어 담을 기회를 엿보자라고 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풀베팅한 삼성전자 좋은 결과 나와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요. 일단 이번 상승은 삼전의 영향으로 지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삼전의 기술적 상승,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IT 부품주들까지 체크하시면 무리 없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그 다음 저항선이 135만 원 정도라는 예상 해주셨었는데 아마 감사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약간 돌아섰는데 낙폭이 아주 큰 건 아니고요. 1110선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제를 뿌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오늘 추가적인 흐름 짚어드리겠고요. 파업과 리콜 소식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현대기아차 종목 흐름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살펴주시죠. 네. 그 삼성전자, 금일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 삼성전자가 상승한 배경 요인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자사주 매입설에 대한 그런 반등 모멘텀이 일단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사주 매입에는 또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애플이 최근에 그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배당금도 높였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개되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금융위기가 진행됐던 2007년 이후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두 번째 요인은 9월 그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지주회사에 대한 이슈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그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현재 지난주죠, 한 1, 2주 전에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 간의 구조정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 교환을 통한 이러한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주식 교환을 통해서 자사주, 지주회사로 전환한 그런 한국타이어 월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일단은 그 삼성전자의 경우 하반기
애플이 신제품을 그 다음 달 초에 출시하기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으로 계속해서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난 7월 달과 최근에 그 120만 원대에서 일단 뭐 지지대를 확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뭐 135만 원, 140만 원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단기 저항선이 한 135만 원이라는 얘기 앞서 나왔는데 네.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35만 원 뭐 단기적으로 뭐 매물벽이 그 135만 원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하반기에 계속해서 뭐 휴대폰 사업 부분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견조할 경우는 뭐 145만 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규모에 따라 그 뭐라 그럴까 그 목표치의 경우에는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둬야겠고요. 네. IT 섹터에서 전에 뭐 공교롭게 SK 하이닉스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기관 수급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 둔화에 따른 뭐 가격 조정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점. 두 번째는 모바일 부분과 낸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만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요. 특히 그 3분기에는 삼성전자로부터 모바일 부분과 관련된 그 물량이 증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펀더멘탈 측면을 볼 때 3만 원대 주가의 그런 흐름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기아차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낙폭이 큰 건 아닌데 이 밖에도 유증 실적 부진 때문에 유독 많이 빠지는 듯한 인상이 있네요. 한국가스공사까지 현대상선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종목. 현대차 상당히 뭐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뭐 일주일 정도의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장에 반응하겠다는 걸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기아차 파업에 대한 결의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생산 차질이 나타날 텐데요. 일단 일주일 동안은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다시 한번 설정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전격적으로 또다시 해결될 경우에는 큰 리스크 악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그 생산 차질로 인해서 약 1조 2천억 정도 현대 그룹 차의 경우 손실이 발생했었는데 장기화될 경우 한 3조 원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태로 진행이 될지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한 2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22만 원 이탈할 때는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죠. 금일 뭐 리콜 소식의 경우는 소나타와 아젤에 대해서 일단은 뭐 부식과 관련된 그러한 그 리콜 조치가 있었는데, 네.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생산된 해당되는 그런 물량이고 큰 뭐 악재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리콜과 관련된 그런 충당금은 항상 현대그룹이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대 결함과 관련된 리콜 사항이 아니면은 주식 시장에 있어 크게 미치는 영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한국가스공사하고 현대상선만 좀 살펴주시죠. 어제 현대상선은 10분기 만에 단기순이익 흑자로. 네, 그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전일 단기 순이익은 흑자전을 하는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고 있죠. 그동안의 구조조정 효과가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 펀드멘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대상선의 그 추격 매수는 좀 무리한 측면에 놓여 있고요. 반면에 가스공사의 경우 금일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은 영업이익은 2천억 원대로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최근에 LNG 도입과 관련해 있어 정부에서 복수 수입을 허용하겠다. 또 원가 산정에 있어 정부 보조금 축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겠고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유상증자가 일단 결정이 됐죠.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확인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역시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서울반도체, 어제 장 마감 이후 IR을 했는데 정확하게 잠정 실적 말고 정확한 2분기 실적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만만치 않게 오르네요. 네,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유행성 독감에 대한 치료 항생 특허를 취득했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3% 상승, 거의 장중에는 한 4% 넘는 상승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일단 뭐 셀트리온 계속 호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55,000원대, 56,000원대는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 말씀드린 상황에서 거의 한 상한가 근처 온 거죠. 그러면 64,000원, 65,000원대부터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뭐 어떤 호재고 뭐 자식을 다 떠나서 65,000원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한번 섣불리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는 거기가 돌파되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어저께 실적이 어닝소포에서 발표가 나왔죠. 한 28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뭐 계속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특히 이제 오늘 갭상승 동반시킨 것이기 때문에 보신다라면은 이미 37,000원대를 강하게 돌파시킨 거죠. 그렇다라면은 물론 한 금요일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 상태로 올라온다라면 4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11% 정도 감소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18% 정도 감소를 좀 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는 부분들, 네오이즈 그룹 자체가 이번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네오이즈 게임은 조금 줄어들었다는 부분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17,000원에서 18,000원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좀 시비가 엇갈린 종목이 나왔어요. 소리바다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KT뮤직은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뮤직 서비스 출연을 앞두고 나서 원래는 KT뮤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나와가지고 네. 지난 4월 달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가 KT뮤직하고는 협상을 뒤집고 소리바다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리바다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뭐 카카오 서비스 그것도 기대가 되면서 원래 주가가 올라왔다가 삼성전자의 힘을 입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부분들,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호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KT뮤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기대감으로 3,000원대에서 5,5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네. 지금 4,000원이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주가가 회귀할 수 있겠죠. 3,000원 초반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보수적인 마인드, 좀 비중 좀 줄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테마를 좀 보신다라면은 DMZ 평화공원에 대한 기대감, 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어저께 했었고, 네. 뭐 계속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아스가 상한가, 일신석재가 2%대, 삼형홀딩스가 한 18%대 주가 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자연광경은 한 5%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DMZ 평화 그 공원이 구축이 될지 안 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쉽게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대감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 이미 주가가, 그런 걸로 인해서 거의 많게는 50%, 100% 가까운, 뭐 적게는 뭐 한 40, 50%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뛸 수 있느냐. 물론 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기대감으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적이 과연 급격히 증가할 수 있냐 본다라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이게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타대강처럼 네. 첫 삽을 뭐
뜨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얘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규모가 얼마가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올라온다고 해서 뒤늦게 하신다라면은 좀 추가적인 수익보다는 오히려 차익 매물에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거가 좀 비슷하게 또 봐야 될 게 이제 남북 경협주가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7차 실무 협의가 있고 어쨌든 내일이 강복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데드라인 아닙니까? 오늘마저도 만약에 무산된다라면은 개성공단은 이제 거의 퇴출 수순에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남북경협주들이 어저께도 뭐 정태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면은 주가가 좀 꺾일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좀 보면 전체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로만손이라든지, 뭐 강명전기, 재롱전기 모두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호재에 먼저 주가가 반영을 했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제한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종목별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면서, 예를 들어서 강명전기라든지 재롱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만약에 추세를 좀 돌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협의가 잘 진행이 된다. 그래서 내일까지 뭐 그런 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힘들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이제 서울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빼먹었던 부분들이 LED 이제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봤을 때 어저께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세를 마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하고 LG 이노텍 같은 종목군들 약간 바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만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어저께 올랐던 종목군들은 조금 혼조세를 좀 띠고 있다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지금 2%대, LG 디스플레이가 2.6%, 오늘은 또 LG IT 계열사들이 치고 올라오네요. 코스피 1915선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스닥도 553선 추가 상승 중인데 전일 수급 특징주 정리한 것 보여드립니다. 외국인들이 6일 만에 산 날입니다. 돌아와서 가장 많이 산 게 잘못된 거 아니겠죠? 삼성전자였습니다. 판 게 아니고 산 거요. 그 밖에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융주 신한지주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SK하이닉스가 세 번째로 또 바구니에 담겼네요. 그 밖에 기아차와 고려아연 등 고려아연 밑에 종목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원자재 관련 종목들, 화학주들 정도가 포진돼 있었습니다. KT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코웨이, 현대중공업 순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죠. 네, 이틀째 그래도 한 1,000억 평균 정도 살 정도로 기관이 매수를 이어갔었는데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매를 해줬고요. 삼성전자 역시 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갔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밖에 기관은 LG 쪽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죠. LG전자도 함께 샀습니다. 신현지주 기관은 소폭 팔았네요. 정리 부탁드려요. 네. 그 외국인들의 경우 다시 IT 자동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에 오랜만에 삼성전자 5만 주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신한주에 그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SK 하이닉스 전일 그 약 100만 주 가까운 그런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었고요. 기아차의 경우에는 뭐 1개월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60만 주로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려아연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원자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경우 숏 포지션 청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 같고요. 기관들의 매매 특성을 보면은 역시 뭐 IT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그동안의 그 외국인 매물 압박으로 인해서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있었을 때 과감하게 저가 매수가 유입됐는데, 이러한 힘은 연기금이 하반기에 10%를 그 개정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실탄이 충분하니까 이러한 요인이 작용한 것 같고요. 앞서 언급 주신 대로 뭐 LG 디스플레이가 금일도 뭐 한 4%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LG전자가 그 G2 출시 이후 반응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도 다음 달 초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 관련주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물론 앞서 이덕호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IT주가 여기서 추세적 상승을, 어제의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 전세적으로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미국에서 애플, 구글 빼놓고는 그 국내 기업들처럼 IT 섹터에서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일단은 뭐 3분기 어느 정도 그 수요 증가에 따른 그런 반영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 뭐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사실 7월료 상승의 주인공이었던 뭐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섹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최근에 그 포스코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견조하게 알게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뭐 철강 섹터의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생각보다는 수요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뭐 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전 업종들이 중국과 특히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순환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확실할 때는 늦습니다. 좀 뭐 불안하면서 전저점을 높여가는 시점에서 뭔가 그 시간이 1, 2개월, 3개월 지나면 턴하거든요. 네. 이번에 그 실적 발표를 보면은 1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 2분기에도 그러한 그 불안감이 상존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경기 민감주 쪽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온 그런 맞아요.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 어차피 뭐 미국과 유럽, 중국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경기나 주가의 경우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의 수혜주들 순환매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여드릴게요. 네, 전일 코스닥에는요, 외국인이 한 3거래일 만에 사줬죠. 뭐 많은 규모 아니었습니다만 한 100억 정도 매수했을 때 가장 많이 산 게 다행히도 파트론이었네요. 그 밖에 원래 만지던 CJ 오쇼핑, 성광밴드는 계속 매수했고요. CJENM 기관 종목이었는데 외국인도 사는군요. 서울반도체는 전일 급등했지만 외국인이 한 5번째 정도로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유진테크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이지바이오도 매도했네요.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죠. 네, 오른편 먼저 보시면 기관이 어제 서울반도체를 쓸어 담아서 급등했고 결국 쌍끌이 매수였고요. 오래간만에 보는 신기한 종목이 있습니다. 동아화성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로 전일 기관이 샀는데 오늘까지 신고가더라고요. 잠시 후에 종목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파트론도 양 매수였고요. CJENM, 솔브랜 순으로 샀습니다만 매도한 쪽 보시면 CTC바이오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유진테크 어제 외국인들이 1, 2위로 기관이 또 이렇게 팔았습니다. 게임비를 기관은 유진테크보다 더 많이 팔았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어저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파트론 쪽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다시 들어왔다는 부분들. 네. 파트론이, 최근에 좀 급락이 나오고 기관의 매수세로 1차 반등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금 어저께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만약에 한 19,000원을 돌파를 시켜준다라면은 한 2만원에서 한 2만 한 5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도 보일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거 좀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또 성광밴드라든지 뭐 서울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서울반도체는 아까 파트론과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동아화성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크게 거래량이 원래 없는 종목인데 기관들이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 해외 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기관만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차익 매물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무섭게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한마디 이제 다행스럽게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닥 상승 여부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는 제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1900포인트 이상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코스닥이 어쨌든 그동안 좀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들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었고 어저께는 외국인이 100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힘을 못 내는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코스닥이 힘을 받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추가적으로 540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상승에 성공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55나 556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장 후반까지 아니면 다시금 어제 것처럼 좀 혼조세를 마감한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은요. 유창희 대표님, 임영식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주식승천에서는 정재훈 멘토와 김현근 멘토가 푸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멘토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합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의 푸트 나옵니다. 잉크테크 매도하셨고요. 현대 비엔지스트 수익 실현하셨네요. 이어서 휴비스와 삼천당제약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현재 삼천당제약은 1%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김현근 멘토의 포트 함께 확인합니다. SM이 좀 많이 밀린 모습이죠. 5% 정도 손실 구간이고요. 이어서 현대EP와 KG 이니시스는 1% 정도의 수익 구간, 휴비츠는 매도하신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합니다. 전일에는 김현근 멘토만이 관심주 제시하셨습니다. CJ ENM, 최근 설국열차 관객수가 600만 명을 상회했다고 하는 그 기대감과 함께 수급 역시 양호합니다. 메인 기간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매수가는 39,900원, 목표가는 44,500원, 손절가는 37,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신규 종목 CJ ENM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자, 현재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입니다. 44,4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이 CJ ENM 제시하신 김현근 멘토님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CJ ENM에 관한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예, CJ ENM 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193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5% 정도 증가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 쪽에서는 아직 실적 부분이 좀 호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의 흥행으로 이러한 실적의 기대치를 부합하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 쪽에서도 현재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 광고가 아마 나오기 시작했죠. 슈퍼스타 K5.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향후에 경쟁력 확대로 인해서 광고의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익성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게임 쪽, 모두의 마블 게임이 지금 현재 흥행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부터는 일본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사업 부분에서는 설국열차가 최근에 현재 지금 600만 명이 넘어선 상태죠. 한 780만 명이 BEP 정도 수준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넘어서는 그 부분 예상이 되고 있고 1,000만 명을 기록 시에는 영업이익 한 50억 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분기 때 한 1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라면 50억 원의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 구간에서 상단 부위 4만 원대 좀 의미 있는 가격선입니다. 작년에 3만 원 선을 좀 돌파를 해줬었고 지금 현재 4만 원을 눈앞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넘어서는 상태죠. 그리고 약간의 차익 매물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좀 경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현재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호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 수급상은 좋은 CJ ENM 중기적으로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광복절 보내고 이후 금요일장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양시장 모두 들어가고 있는데 상승폭 자체는 코스피는 그냥 보합권 정도인데요. 코스닥이 0.5%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서 코스닥이 일단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선물에서는 장 초반치고 1,500계약가량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 전만 해도 월가 전문가 셋 중에 둘은 9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제 그 얘기도 했었죠. 간밤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또 9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낮다네요. 로카트라는 사람은 이제 이 중립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양적 완화 축소는 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표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축소를 위한 지표도 나오지만 축소를 해서는 안 되는 지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양적 축소가 좀 이른 시점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 시장 축소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적 완화 축소는 이제 시장에서는 핫 이슈로 보기에는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은 사실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 축소가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축소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 시기가 따라서 어느 정도 약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적 완화 축소가 벤 버네키 의장인 9월 17일 날 잭슨 홀 연설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미국 자체에 9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특파원의 보도 보니까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철 지나고 나서 이제 다 정치가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안 그리고 정부 부채 상한 위로 다시 올리는 것, 요 조정도 얘기를 하게 된다면서요. 미국에서는 이제 9월 달에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경제적인 이슈, 하나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축소가 되면 일단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라는 이유가 있죠. 그로 인해서 바클레이스의 베리넵 같은 사람들은 지수가 1600까지도 밀릴 수 있다. S&P 500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2011년도 9월에 시장의 핫 이슈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협상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도 상향이 2011년도 안 됨으로 인해서 S&P가 신용등급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고 그 후폭풍은 미국의 주가를 급락시켰고요. 또 그것이 바로 유로존에 영향을 주면서 정말 피그스라는 용어가 시장에 대두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저는 위기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부채 상향 조정의 실패로 인해서 가장 악영향을 받은 데가 공화당이죠. 왜냐하면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좋은 결과를 못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결과 또 그 당시에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의 국가신용등 강등이라는 악재를 맞이했었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면은 공화당이 이거를 걸고 넘어지기 좀 어려울 것이다. 시퀘스트라든가 이런 정부 지출에 대한 어떤 부분, 국소적인 부분을 건들지 모르겠지만 정부 폐쇄의 가능성, 물론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또다시 시행해서 학습 효과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둔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본다면 9월 위기론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얘기해보죠. 아베 총리가 법인세율을 25 내지 30% 정도로 인하를 검토해보라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 니케이도 2.5%대 랠리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미 우리 김동석 이사님께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던 기억도 뉴스 보면서 좀 해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베 법인세율 25% 30% 이것도 낮춘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의 실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가 24%에 중국도 25%에 영국은 20%거든요. 25% 낮추는 것도 의미가 없죠.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를 낮춘다 그래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등을 둬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인세를 20% 밑으로 떨어뜨리고 정말 설비 투자를 약속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한정된 법인세 인하율을 1월 도입하지 않는 한은 저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는 아마 세수만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소비세 인상과 법인세 인하 이게 지금 시장의 화두가 아마 일부러 될 것 같은데 소비세 인상을 하기 힘들 겁니다. 법인세 인하를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소비세 인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법인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돈의 굴지를 봐도 국민들의 혈세를 더 끄집어내는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일본이 정치적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율도 조금 더 키워야 되고 법인세 자체도 그 인하 대상이 선택적이면 더 좋을 텐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조언 끝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좀 외국인들이 선물 팝니다만은 현물에 대한 또 연속적인 매수, 어제 매수로 턴해줬고 1910선까지 지금 회복을 해 있거든요. 다들 글로벌 매크로 지표가 좋은 것에 주목하라라고 하던데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중국장 열리는 거 보고 아마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1,500개를 팔면서 베이시스를 0.70 정도까지 확
줄여버렸거든요. 백오데이션이 돼버렸어요. 프로그램 매도까지 유발시키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다시 저 물량을 회수하는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사실 그 글로벌장과 상관없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10시에 실무협의가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뉴스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협상만 했지만 이번에는 타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어제만큼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글로벌장보다는 국내 자체의 뉴스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에 남북 제7차 실무회담 주목하자. 그리고 중국장 열릴 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일본 분석 또 글로벌 분석 잘 들었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14년인데 다시 조금 약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이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외국인들 선물 많이 파는데요. 10시에 남북 회담 열리는 것 그리고 중국장 분위기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